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채권의 수익률, 와 정말 역대급 난이도의 지문이었습니다. 저는 2026 수특 중에서 비문학 파트 가장 어려운 지문 탑3 안에 든다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채권의 수익률이 사회문화 01인데 조금 마라톤에서 늦게 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회문화 02, 03, 04, 05 쭉 이렇게 보다가 채권의 수익률을 좀 늦게 보는데, 그래서 아마 혼자 좀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내신 대비 시험 범위에 들어가가지고 낑낑댔던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혼자 공부하면서 이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해체한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오늘 수업 준비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낱낱이 이 지문 분석하면서 같이 뚫어나가 보겠습니다. 이 지문 오늘 저랑 잘 분석하셔가지고 여러분 반의 지문 장악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넘어가서 일단 우리가 배경 지식들을 좀 쌓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채권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되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요, 채권은요 종이증서고요, 돈을 빌릴 때 우리가 써주는 어떤 차용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할 수 있어. 물론 결은 좀 달라요. 결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문과생들까지 경제에 대해서 깊은 어떤 배경 지식이 없는 친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그쵸. 그리고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채권은 일종의 어떤 차용증 같은 겁니다. 기업에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채권을 써서 그 채권을 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액면가 1,000원이라고 하면요 1,000원 빌린다는 얘기예요. 그 채권에다 액면가 1,000원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그 채권을 주고 이제 기업에서 1,000원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이를 펄럭펄럭 되겠죠. 야 다시 돌려줘 하면 이제 1,000원을 다시 내어주는, 그쵸, 일종의 차용증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투자를 받을 때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채권을 이렇게 써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주고 돈을 받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수 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기 1년에 액면가는 1,000원인 할인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내가 그 종이 쪼가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그 채권이 만기가 됐을 때 그 종이 쪼가리를 펄럭펄럭 하면 1,000원의 현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 채권을 받았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회사에다가 내가 투자를 한 다음에 1,000원을 투자한 다음에 그 종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펄럭펄럭 거렸다, 이렇게. 물론 채권이 이제 종이는 아니지만 일종의 어떤 차용증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견지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자, 할인채란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어 만기의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으로, 쉽게 얘기해서 자 제가 여기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900원짜리 채권이 있습니다. 900원으로 발행됐어요. 그러면 매력이 있는데요, 내가 900원 주고 그 채권을 사. 그 다음에 1년 만기가 지나면 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투자할 만하죠. 왜? 900원 주고 산 다음에 나중에 1,000원을 받으니까요. 이게 일종의 내가 900원을 투자했으니까 그 100원은 이자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읽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얘 한번 볼까요? 시중금리가 연 10%면요 1년 뒤 1,100원. 그쵸? 1년 뒤에 1,100원이야. 그럼 현재 가치는 뭡니까? 1,000원이에요. 자,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지금 1,000원이 있어. 거꾸로 계산해봐. 그럼 1년 뒤에 가치는 뭐야? 1,100원이 되는 거야. 왜? 이자가 10%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000원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은 이자를 내가 예를 들어 누구한테 2,000원을 빌려줬다 이거야. 그러면 시중금리 연 10%니까 100원을 받겠죠. 그래서 1년 뒤에 가치는 1,100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1,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원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000원을 예금하면 1년 뒤에 10% 이자 100원이 붙어서 1,100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자,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므로 결국 채권의 만기 수익률, 즉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은 시중금리와 같아진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쵸? 채권의 가격은 결국에는 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하고 같아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 지금 채권에 액면가가 1,100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나중에 1,1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채권의 현재 가격이 95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야 이거 950원 주고 사면 나중에 어때? 1100원 받을 수 있잖아. 와 개꿀인데? 너도 나도 사겠죠. 너도 나도 채권을 사면요. 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채권의 가격이 더 올라가면 다시 채권의 가격은 떨어져서 결국에는 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인 1,000원으로 채권의 가격이 형성된다. 이 얘기를 일문단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얘기를 좀 어렵게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근차근 제 강의 여러분 돌려보시면서 좀 더 인사이트를 얻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넘어가서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에 장단기의 수익률 격차는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 자 보시면요. 수익률 곡선이란 채권의 만기와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어우 그림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만기가 1년인 채권은 수익률이 이렇게 되는 거고 만기가 2년, 만기가 3년, 만기가 4년, 만기가 5년 이런 식인 거네요. 자 일반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오랜 기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수익률이 어떻겠어요? 높아지겠죠. 근데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이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자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투자자는 채권에 장기 투자할 때 한 번에 장기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단기 채권을 연속해서 살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로 든 거 볼까요? 2년, 그죠? 2년을 장기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년짜리 2개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쭉 읽어봤을 때의 포인트, 읽어봤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2년 만기 채권을 사나 1년 만기 채권을 2년간 연속해서 사나 결국에 두 방식의 수익은 같아진다는 얘기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채권, 이 니은을 우리가 B라고 해보고, 그쵸? 이 기억을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이 채권 B가 인기가 있어졌어요. 그쵸? 이 채권 B가 인기가 있어졌다면, 이 채권 B의 가격이 어때요? 올라갑니다. 채권을 너도 나도 사고 싶어요. 그 채권은, 내가 그 종이 쪼가리, 내가 차용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만기가 되면 그걸 펄럭펄럭 거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B 채권이 인기가 많아져. 그러면 채권이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그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서 그 채권을 비싸게 사면 나중에 돌려받는 돈은 액면가는 똑같잖아요 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높게 사면 높게 살수록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만약에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A가 인기가 없어서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죠. 채권을 싸게 사면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A로 몰릴 것이고 그러면 또 A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날 거고 결국에는 이래저래 조정이 되면서 두 방식의 수입이 같아진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해당 문단에서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죠 여기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수익률입니다. 그쵸? 다만 이 B 다시는요 현재 시점에서는 관측이 불가능한 미래의 만기 수익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다시 이제 채권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치야. 1년 뒤에는 이자율이 좀 올라가가지고 내가 B 다시쯤 가면은 수익률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2년 만기 채권하고요. 1년 만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 차이는요. 요 B-의 기대치에 의존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미래의 금리가 좀 올라간다 이거야. 자 여기가 수익률이잖아.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야? 금리가 높아진다 이거죠. 금리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A가 B보다 높아져요. 이 A가 아까 뭐였죠? 자 2년 만기 채권이었죠.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왜 높아지느냐? 자, 요게 좀 어려워요.
자, 왜 높아지냐면 결국에는 내가 자, 이거죠.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장기 채권에 이게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죠.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 금리 상승해서 B 다시는 수익률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이 말이에요.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가 되면 장기 채권을 잘 봐요. 잘 안 사요, 사람들이. 왜냐? 계속해서 이자율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일단 돈을 짧게 단기 채권으로 한번 빌려본 다음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1년 뒤에 다시 빌려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채권을 투자한다는 거니까 빌려준 다음에 내가 채권에 투자를 해본 다음에 1년 뒤에 금리가 더 올라가. 그러면은 내가 다시 투자하면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 결국에 내가 어떤 채권에 투자를 한다는 건 예를 들어 이자율 3%짜리 채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100만 원을 투자를 했으면 이제 3만 원을 연에 이자로 계속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금리가 10% 올라가. 그러면은 난 이제 100만 원 투자하면 얼마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거야? 10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미리 5년짜리 채권 3%로 약속을 해버렸어. 고정금리로 나는 매년 3%씩 그냥 이자 받으면서 내가 이제 투자할게 이 채권에. 그러면 시장금리가 10%까지 올라갔을 때도 나는 몇 퍼센트만 이자로 받을 수 있어. 3%만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10년치를 이미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자, 미래에 금리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요 3%짜리,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년을 계약한다고 하면 내가 10년짜리 채권에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야,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를 것 같은데 3% 고정해놓고 싫어. 나 이자율 높여줘. 수익률 많이 요구해. 나 이자율 높여줘. 이자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거야. 뭐 예를 들어서 11%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다시. 자, 미래에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람들은 어때? 그럼 미래에 금리 오를 것 같으니까 너무 장기 채권에 투자하지 말고 단기 채권에 투자한 다음에 좀 상황을 지켜볼까?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면 그 오른 데다가 다시 재투자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 채권을 파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높은 수익률을 보여줘야 돼. 제공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말입니다. 다시. 자, A는 B보다 높고, 그쵸? 미래의 이 투자에 대한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그러면 장기 채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률 높게 줘야 사람들이 장기 채권에 투자하겠죠. 만약에 A의 수익률이 낮다고 하면은 누가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겠어요?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면 내가 단기로 계속 채권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이자가 점점 더 올라갈 테니까 그럼 내가 단기로 할 때마다 더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A는 B보다 높고 수익률은 양의 기울기를 갖춘다. 다시 얘기해서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시중에 있는 채권들이요. 만기가 높아질수록 수익률을 더 많이 주기 시작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도 안 사니까.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 그랬을 때 만기로 이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누가 장기 채권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만기로 갈수록 더 많이 주는 거죠. 자, 좀 더 읽어볼게요. 반대로 투자자들이 미래에 금리 안 오를 것 같아. 미래에 수익률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믿으면은 차라리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할 거란 말이야. 처음부터 금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장기 채권을 사려고 할 거고, 그럼 너도 나도 장기 채권의 어떤 매력을 느끼고 너도 나도 사면 그렇게 장기 채권의 가격이 이제 자, 여기에서 오히려 이제 올라갈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많이 안 줘도 그죠? 많이 안 줘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러면은 수익률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그렇죠? 오히려 장기 채권이 돈을 많이 주지 않아도 여러 명이 살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이 더 싸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낮아지는 이겠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는 투자자들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수익률 곡선에 반영돼요. 자, 이거 좀 읽어볼게요. 자, 장기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장기 채권을 한번 사면 10년 동안 같은 금리로 받아야 되니까 금리가 조금만 변화해도 이 장기 채권은 굉장히 타격이 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경기 호황이 예상되어서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야, 뭐야,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년 뒤에는 이자 많이 받을 수 있대. 그러면 우리 지금 섣불리 장기 채권에 투자하지 말고 기다리자, 단기 채권 사자,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채권을 사게 만들려면 높은 수익률을 줘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높은 수익률이 요구돼서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돼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 그쵸? 그러면은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도 장기 채권을 많이 사기 때문에 장기 채권의 수익률 곡선, 그러니까 이 수익률 곡선에서 이 장기로 가더라도 오히려 단기보다 수익률이 더 낮아지는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익률 곡선 자체가 집단적 예측을 반영하는 경제지표로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읽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거 내가 이해합니다. 근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자,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자, 일단 1문단에서 채권의 개념과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뭐라고? 일종의 차용증 같은 거야.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사람들한테 주고, 그 종이 쪼가리 차용증을 주고 투자를 받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950원을 주고 채권을 샀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1100원 받을 수 있어. 와, 너무 좋아. 자, 그러면은 이 채권의 현재 가치는 1000원인데 내가 950원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이 채권을 사고 싶어하고 채권은 인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또 반대, 역으로 채권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은 누가 사? 그러면 떨어진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현재 가치가 1000원인데 1050원까지 채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이 채권을 비싸서 안 사죠. 그럼 다시 떨어져서 결국에는 채권의 현재 가격은 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하고 동일해진다, 이렇게 하면서 채권은 투자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이고, 이 문단에 넘어가서 수익률 곡선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 그쵸? A라고 보고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을 2번 하는 걸 B라고 보면 요 B 다시 얘가 우리가 아직은 모르는 미래의 만기 기대 수익률이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그쵸? 요거에 따라서 어떤 이 채권들의 수익률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자, 어떻게 되는 것이다?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단기 채권의 수익률보다 높기를 요구한다. 높아져야 한다. 왜냐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 그 말은 내가 장기 채권을 사는 건 부담된다, 이거야. 아니, 계속해서 금리 올라가면 내가 단기 채권을 산 다음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금리 상승할 때마다 그 상승한 금리에 이제 적용을 받는 단기 채권을 계속 사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장기 채권이 높은 수익률을 요구받는다, 이거야. 장기 채권은 수익률이 높아야 사람들이 구매를 할 거다, 이거지. 그래서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결국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건 뭐야?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 금리 하락은 거꾸로 수익률의 곡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 되겠다. 좀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3문단 같은 경우가 수익률 곡선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곡선의 기울기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이 집단의 예상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좀 볼게요. 자세하게 볼게요. 장단기 채권의 만기 수익률 격차에 따라서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그러네요. 수익률 격차가 더 크다면은 여기가 단기고 이쪽으로 갈수록 장기가 되는 거니까 수익률 격차가 크면은 기울기가 더 급해지겠네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자, 현재 가치는요, 미래의 일정 금액과 가치가 동등한 현재 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아까 우리가 해봤죠? 미래는 1100원이다.
현재 금액은 1,000원이다. 시중금리를 함께 계산하면 나오는 거였습니다. 자, 3번 잘 보셔야 돼요. 시중금리가 상승한다. 이 말은요. 자,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하락한다. 자, 여기까지는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중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 여기 해볼까요? 시중금리가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 액면가의 현재 가치 어떻게 했습니까? 하락하겠죠. 1,100원의 10%가 1,000원이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시중금리가 20%가 되면 여기가 더 줄겠죠. 그쵸? 여기가 더, 현재는 더 줄어야 맞겠죠. 그래서 액면가의 현재 가치는 하락해. 근데요,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결국 아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 채권의 가격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면 이 채권의 가격도 하락한다라고 가야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 굉장히 어려웠던 선지였다. 그렇죠? 채권 투자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당연히 그렇겠죠.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면 그렇죠? 그만큼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높은 가격에 샀으니까 그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4번도 맞는 말.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할인치의 가격이 같다면 그렇죠. 할인치의 만기 수익률은 시중금리하고 결국 같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넘어가서 이제 2번을 좀 보시면 2번의 기억이 2년 만기 채권이고요. 니은이 1년 만기 채권 두 번 사는 거다. 그쵸? 자, 그때 수익률 곡선인데 하나씩 볼게요. 만기 수익률과 니은의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자, 우리가 직관적인 어떤 공식으로 보자면 이거죠. A의 만기 수익률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니은의 만기 수익률은 그쵸, 두 번을 더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B하고 그 다음 연도에 여기죠. 기대 수익률. 그쵸? 그러면은 이건 아직 기대 수익률이니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항상 수평선이 된다고 볼 수 없겠죠. 지금 A 기억의 만기 수익률과 니은의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A와 B가 동일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A가 요거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평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똑같아야 수평선이 되는 거죠. 그쵸? 요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줘야죠. 처음 만기 수익률과 1년 뒤 만기 수익률 그리고 기억의 만기 수익률 모두 동일하면 그때는 수평이죠. 그때는 수평이죠. 양의 기울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 똑같다고 한 게 아니라 A하고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똑같다고 한 거니까 A, B 다시 이거 세 개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수평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2번은 기억의 만기 수익률. 자,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만기 수익률이 더 커진다는 얘기는요. 와, 돈 벌 수 있는 채권이다. 인기가 많아져요. 인기가 많아지면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쵸? 가격이 높아지면 내가 비싼 가격에 채권을 샀으니까 그만큼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2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지는 것이고 역으로 1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하락하는 것이다. 그렇죠? 오히려 1년 만기 채권보다 2년 만기 채권 여기서 봤듯이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수익률이 내려가는 거니까 기울기가 하락한다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그렇죠? 3번 기억의 만기 수익률과 니은의 만기 수익률이 동일하더라도 1년 뒤에 시중금리가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는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겠다. 왜냐? 자, 여기도 나왔지만 1년 뒤에 시중금리가 현재보다 상승한대. 여기 있죠. 시중금리가 상승한다라고 여기죠. 금리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음의 기울기는 틀렸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니은의 처음 1년 만기 수익률이 기억의 만기 수익률보다 작다면 가는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자, 얘가 맞겠네요. 맞잖아요. 지금 만기 수익률 이게 2년짜리고요. 그렇죠? 이 니은이 1년 만기 수익률이니까 그러면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그렇죠?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문제없이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5번은요 수평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다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1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0.2%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10년 만기의 국채 수익률은 3.0%에서 2.7%로 하락을 했다. 이 기준금리가 결국에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이자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이 낮아졌다. 이자율이 낮아졌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에 액면가의 현재 가치도 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자율에 따라서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보시면 기준금리가 떨어졌다, 국채 수익률도 결국에 떨어졌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것이 지금 기울기는 어땠어요? 자,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빼보면, 자, 0.5%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어때요? 0.4%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거는 기울기가 더 완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그 다음에 좀 볼까? 이에 대해 경제학자 갑은 향후 10년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투자자들은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일단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격차가 축소되었다. 5에서 4로 문제없이 1번은 맞는 선지. 2번 한국은행의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와 달리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는 경기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자, 얘는요 맞네요. 맞는 선지다. 왜 맞는 선지냐? 자, 보시면 한국은행이 자 여기에서 보시면 2.3에서 2.7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것은 기울기가 더 완만해졌다는 얘기고, 자, 하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상향이죠. 여전히 우상향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이죠? 우상향.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지금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자, 그럼 다시 읽어봐.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금리 상승이랑 경기 상승이랑 같은 말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2번도 맞는 선지다. 그렇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양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4번이 틀렸는데 경제학자 갑의 예상대로 금리가 계속 내려가. 금리가 곤두박질 쳐. 그러면은 미리 지금 금리로 빌려주는 게 낫지. 지금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투자하는 게 낫잖아요. 10년 만기 국채로 내가 이자 10% 받기로 예를 들어 해봤다 칩시다. 예를 들자면 뭐 그냥 여기 있는 거 해볼까요? 자, 국채 수익률 2.7%죠. 그럼 내가 2.7%짜리로 계약을 했다. 이게 낫지. 왠 줄 알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실현된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자를 2.7%도 못 받는다 이거야.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빌려줘 놓고도 내가 금리를 2.7보다도 더 작게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차라리 10년 만기 국채로 2.7% 받기로 약속하는 게 낫죠. 10년 만기 국채로 야 매년 2.7% 줘? 이렇게 고정해 놓는 게 낫죠. 왜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실현되면 이제 2.7%도 못 받을 텐데,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 만기 국채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다. 왜냐하면 장기일수록 금리 인하에 더 민감합니다. 그쵸? 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쵸? 기준금리가 인하하잖아요. 그러면 장기 채권 가격은 오히려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쵸?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가 인하한다. 야 큰일 난다. 야 큰일 났다. 지금 인하되기 전에 금리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채권 좀 찾아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기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추론형 문제였습니다. 어려웠죠? 장단기의 수익률 격차는 이거 미래. 이게 뭡니까? 미래의 이제 만기 수익률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만기가 긴 채권의 수익률은 미래의 금리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여기 B-, 그렇죠? B-가 뭐야? 미래의 만기 수익률이다. 미래의 만기 수익률이 어떻게 정해지겠어요? 같은 말인데 미래의 예상금리죠. 미래의 예상금리가 높으면 만기 수익률도 높겠죠.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추론형 문제까지 여러분이 잘 처리를 했어야 됐다. 엄청 어려웠거든요. 이거는요, 여러분이랑 저랑 여러 번 고민하면서 한번 토론을 좀 해봐야 되고 많이 질문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양의 기울기. 자, 이거 볼게요.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기대가 많을 때는 그쵸, 양의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기로 갈수록 오히려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타내는 오히려 여기에 있는 이 기울기가 음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수익률 곡선이 이런 식으로 양과 음으로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거는 역대급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거는 꼭 그리고 100% 이해 안 되잖아. 다 이해 못해도 좋아. 다 이해 못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시고 저한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여정이 뭡니까? 하나의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행을 목적지에 딱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느끼는 것들, 내가 보고 들은 것들, 내가 거기서 감사한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학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더 큰 어떤 이 삶의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결과보다는요, 이 하루하루 우리가 열심히 보고 듣고 느끼고 무언가 하고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또 하루를 보내봅시다. 여러분도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이건 진짜 역대급 지문이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출하면서 여러분들 느낀 점 좀 얘기해주면 저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피드백하면서 좀 같이 소통을 해봅시다. 어려운 것들 이거 진짜 적극적으로 질문해줘. 알겠지? 자, 고생했어요.